대법원 2020년 11월 12일 선고 2019도 11688 판결 사건명 상표법 위반 판시사항 1.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 등록 상표마다 포괄하여 1죄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로 수개의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범 판결 요지 1.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 상표마다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로 수개의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병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코크린, 코크린과 유사한 상표인 코코크린, 코코크린을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 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 중 각 등록 상표의 침해로 인한 각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을은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로 각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 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병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코크린, 코크린 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 상표라 한다. 과 유사한 상표인 코코크린, 코코크린을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 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 중 제1 등록 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 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을은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로 제1 등록 상표와 제2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 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20도 5813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상해 명예훼손 폭행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다수 의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 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 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의 구체적,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위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에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 가능성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나.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 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재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 의사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다.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전파 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 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 과정은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의 무한 저장, 재생산 및 전달이 용이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독일 형법 제193조와 같은 입법례나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 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 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 의견. 다수 의견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 전파 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포섭할 수 없는 개념이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말하여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 의견은 범죄 구성 요건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형법이 예정한 범주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와 형법 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찬성할 수 없다. 전파 가능성 법리를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은 변경되어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죄형 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 공연성을 정한 입법 취지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사적인 대화나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한정하여 처벌하려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이 사회에 유포되는 경우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를 좁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파 가능성이란 아직 그러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전파될 가능성이라는 추측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한다. 가능성을 개연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공연성을 전파 가능성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을 위헌범으로 보는 다수 의견에 따르면 훼손할 위험이 있는 행위가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도 전파되어 공연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명백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확장 해석이자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나.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전파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 적시 행위 자체가 공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때 공연성은 행위의 성격이나 모습을 분석하여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것인지, 사실 적시 행위가 공개된 장소 등에서 이루어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와 같은 상태가 사회적 또는 공개적으로 유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전파 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 이외에 전파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전파 가능성 법리는 명확성 원칙을 훼손하여 명예훼손죄가 가지고 있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 적용자로 하여금 형벌 법규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형법 등에서 공연성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여러 범죄에서 공연성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체계적인 해석에 합치된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나 음화 등 전시, 상영죄, 형법 제243조와 달리 공연성 개념의 전파 가능성을 포함한 것은 형법의 통일적 해석을 무너뜨린 것으로 공연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라.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견 가능성을 침해하여 행위자에 대한 결과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이는 형사법의 평가 방식에 어긋난다. 결국 명예훼손죄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들은 상대방이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장차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불법 평가에서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이다. 마. 공연성을 전파 가능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의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한다. 공연성 판단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의 행위 양태로 요구되는 공연성을 전파 가능성으로 대체하여 외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아도 침해될 위험만으로 성립되는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나 그 정도를 행위 양태와 혼동한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은 공연히 적시된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지, 적시된 사실이 공연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근거는 사실이 계속 전파되어 나갈 위험, 즉 타인이 전파함으로써 발생할 명예훼손 위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발생할 명예훼손의 위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소수와의 사적 대화나 정보 전달의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거의 모든 사실 적시 행위를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바.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에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 사실 적시자, 상대방, 피해자의 관계 등을 기초로 전파 가능성을 따지더라도 어떤 경우에 전파가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행위자나 피해자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객관화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구체적 증명 없이 적어도 전파될 가능성은 있다는 방향으로 포섭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4.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사실 적시 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 공연성 개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동일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하더라도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여전히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즉, 정보통신망, 예컨대 이메일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 친구 한 명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과 편지를 쓰거나 대면하여 말로 하는 것은 특정된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행위 양태가 동일한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명예에 대한 침해의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무한 저장과 재생산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와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는 양형에 반영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가중처벌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공연성의 개념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아. 다수 의견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관계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까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다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도모하고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넓게 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개인의 명예 보호에 치우친 것은 마찬가지이고, 전파 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넓게 보더라도 발언의 주된 목적이나 내용의 공익성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대화에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적인 주제에 관한 사담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국민은 사적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는 요행을 바라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또는 미처 발각되지 않은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판시사항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다수 의견.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은 이웃 주민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당일에도 피고인은 갑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을과 갑의 처인 정은 피고인과 갑이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각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갑과 정은 피고인이 전과자라고 크게 소리쳤고 이를 병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갑은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회 소리치기도 한 점, 갑이 사는 곳은 갑, 병과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으로 갑에게 전과가 있음에도 병은 피고인으로부터 갑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여 갑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갑과 병의 친분 정도나 적시된 사실이 갑이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에 관한 것으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이 갑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갑과 병 사이의 촌수나 구체적 친밀 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 의견. 위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 을과 갑의 친척 병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과 같이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것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갑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소 사실은 갑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들은 상대방이 을과 병 두 명임에도 전파 가능성 법리가 적용되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 있고, 재판 과정에서 병이 갑의 친척이라는 것이 밝혀졌는 바, 이와 같이 상대방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수한 신분 관계에 있는 점은 공연성, 다수 의견의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그러한 신분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연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충족됨을 전제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